이 신탁사에 있는 수탁사들이 처음에 말하고 약간 달라지는 부분들에 대한 것들도 있어요. 뭐냐 그러면 수탁사마다 다 이 상가리 도 달라요. 어디는 할 수 있고 어디는 없고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이 사실은 이게 너무 달라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을 가지고 획일적으로다가 여러분들이 일방적으로 혼자 가셔가지고 하게 되게 되면 그냥 그게 다 전부인 줄 알았는데 그렇지는 않아요. 회사마다 차이점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거 꼼꼼하게 체크를 해야 돼요. 그래서 전문 금융원과 계약을 통한 도산 저렴 부분들에 대한 거 이게 없어지거나 그런 거 없이 완벽하게 이제 우리 아이만을 위해서 딱 하는 신탁 업무를 체계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에 뭐냐면 부모 사후에도 그렇죠. 매뉴얼에 따라서 매뉴얼이라는 게 뭐 신탁 업무잖아요. 자동으로다가 집행 및 모니터링 될 수 있게끔 그렇게 가는 게 이제 중요한 형태가 반갑습니다. 신탁으로 행복한 세상을 만드는 K신탁의 저자 트러스트 스페셜리스트 박균입니다. 오늘은 세상에 사는 이야기 7번째 장애인 자녀 사라질 수 없는 마지막 사랑이라 해서 우리 사회적 약자인 우리 장애인들한테 신탁이 어떻게 필요하겠는지를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장애인들이 24년도 그 기준으로 해가지고 통계청 자료를 보게 되면 263만 1000명 정도가 나옵니다. 전체 인구가 우리나라가 5168만 명으로 다 통계청에 현재 잡혀져 있으니까 전체를 따져보게 되면 한 5% 정도는 우리 장애인 자녀가 되고요. 4인 가족 따지게 되면 한 1000만 명 되지 않겠습니까? 뗄래야 뗄 수 없는 우리랑 가장 가까이에 있는 우리가 또 돌봐줘야 되고 우리랑 같이 또 생활을 해야 되는 장애인들인데 그 부모님들이 이 자녀들에 대한 그걸 어떻게 마음을 가지고 있고 이거를 어떻게 신탁이 풀어가는지 부분들에 대한 거를 오늘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침묵 속의 대화예요. 말하지 않아도 눈빛으로 알 수 있었던 30년의 기록이라서 우리 대표님께서 회사를 정리하면서까지 자녀를 돌봤던 아주 헌신적이었던 부분들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증 발달 장애를 가진 민규 식사부터 위생까지 아버지 김 대표의 손길 없이는 단어로도 존재할 수 없는 삶이었습니다. 우리 대표적인 그 자녀 이런 사례들이 사실 굉장히 많죠. 장애인 부모 협회에 있는 그 제주도에 있는 허 회장님이라는 분, 그분에 대한 동영상이 바로 이제 이런 건데 보면서 사실 이런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김 대표는 사업을 정리하고 오로지 아들을 위해 자신의 남은 생을 바쳤습니다. 아들의 미세한 떨림과 콧노래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는 유일한 사람이 되는 거죠. 정말 우리가 많은 영화도 나오고 했었지만 이런 가정들이 사실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이 아들을 위한 마지막 설계를 우리 김 대표님은 이제 어떻게 하셨냐 그러면 이제 본인이 회사를 정리하면서까지 나왔던 것 중에서 현금성 자산 20억 정도를 했어요. 그래서 24시간 전문 간병인이 고용을 해가지고 지속 가능하게 생활비 보장부터 여러 가지를 다 케어해줄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한 현금성 자산 20억 이렇게 딱 하나를 준비해줬고요. 또 하나는 뭐냐 그러면 우리 자녀가 이제 민규라고 제가 가명을 했는데 민규가 이제 평생 안정적으로 다 거주할 수 있는 서울 근교 안식처 하나에서 전용 오피스텔 한 채 이렇게 딱 두 가지를 해주게 되면 기본적으로 부모가 떠나간다 하더라도 자녀가 돈이 있어야 케어를 받을 수가 있고 오피스텔이라도 하나 집이 있어야지만 거주할 수 있지 않냐라고 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거를 가지고 나름대로 설계를 하신 거예요. 누가 김 대표님께서. 근데 이제 여기에 나오는 것 중에서 뭐냐 그러면 이제 성년 후견인이라고 하는 이 부분들에 대한 거죠. 왜냐면 결국 부모님께서 돌아가신 다음에 돌봐줄 사람을 누가 우리 성년 후견인 제도라고 해서 그 성년 후견인 제도 부분들에 대한 거를 가지고 여러 부분들을 이제 알아봤는데 그거에 대한 것은 이렇게 되는 거죠. 법은 선량한 관리자를 감독할 뿐. 그러니까 성년 후견인 제도가 하냐 안 하니 이런 부분들에 대한 거지만 부모의 의도를 강제하지 못했다. 부모님께서 사실은 뭐냐 그러면 하냐 안 하냐가 아니라 우리 애를 끝까지 어떻게 돌봐주냐라고 하는 진짜 내용적인 부분들에 대한 것은 그거는 성년 후견인제로서 조금은 못 미치지 않았나라고 하는 그런 형태가 되는 거죠. 이 후견인 제도에 대한 거를 가지고 사실은 많은 분들이 그 말씀을 하세요. 성년 후견인 제도 괜찮은 거 아니냐라고 하는데 나쁘지는 않아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좀 신경 써야 될 게 있는 게 뭐냐 그러면 이런 거예요. 후견인을 지금까지 하셨던 분들에 대한 얘기가 들어오는 것 중에 대표적인 게 이거면 재산 처분의 자유예요. 성년 후견인을 두어도 재산의 소유권을 자녀에게 있습니다. 그렇죠, 있죠. 근데 후견인이 생활비 명목으로 자산을 과도하게 인출하거나 부동산을 매각하여 고위험 상품에 투자하는 위험을
부모는 막을 수가 없죠. 왜냐하면 성년 후견인제가 됐다라고 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부모님이 안 계시는 부분들에 대한 거예요. 부모님 계시면 부모님이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런 부분들이 만약에 안 된다고 해서 후견인제를 해놓게 되면 후견인 마음대로 이제 움직이는 형태가 되는 거죠. 특히 자폐 쪽에 있으신 분들이 좀 그런 게 많이 있어요. 자폐 부분들은 어떤 한쪽에서는 이 굉장히 이제 똑똑한 부분들에 대한 것이 이제 굉장히 많지 않겠습니까? 이제 이런 분들은 본인의 의사 부분들도 다 명확하게 하실 수가 있는데 사실 성년 후견인이 자기가 임의적으로다가 이제 결정을 해버리게 되게 되면 집이라든지 안 만드는 경우가 사실 많이 있었어요. 두 번째는 뭐냐면 목적의 상실이에요. 법원은 후견인의 의무만을 감독하는 거죠. 그래서 후견인 제도는 사실 법원에서 이제 결정을 해서 이제 후견인이 이제 해주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이 되게 이제 뭐 변호사라든지 뭐 이런 분들이 이제 후견인이 선택이 되죠. 그러다 보니까 이 부모가 원했던 24시간에 우리 애를 돌봐주는 케어거든요. 케어. 이거 케어인데 이건 인력 유지와 같은 구체적이고 섬세한 목적을 끝까지 유지할 법적 강제력이 부족한 거예요. 사실 후견인 제도 같은 거를 하게 되게 되면 이게 결과적이고 뭐 2년, 3년 내에 한 번 정도씩은 계속해서 다시 검사받고 다시 교체되고 이런 부분들도 있다 보니까 이런 거에 대한 것을 가지고 현실적인 한계에 대한 걸 이제 우리 대표님께서 너무 잘 알고 계신 형태가 되는 거죠. 멈추지 않는 시스템을 원했던 거예요. 우리 김 대표님은. 그래서 부모가 없어도 계속되는 애의 삶. 다시 말해서 뭐냐면 우리에 대한 단순히 돈을 물려주는 것을 넘어서 부모가 작성한 신탁원부에다 작성한 그 케어 매뉴얼과 그 지급 체계가 법적으로도 영속화되어 있게 되면 김 대표가 쳤던 영원히 잠들지 않는 자동 관리 시스템을 사실은 그걸 원했던 거예요. 우리 애를 끝까지 돌봐줄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한 거. 이게 쉽지는 않아요. 사실은. 사실 얘기하면 부모도 24시간을 매달려서 애를 케어한다는 게 사실 이게 힘든 상황이 되지 않겠습니까? 다 알고 계세요. 부모님들도. 제가 장애인 쪽에 있는 부모들 뭐 협회라든지 이런 데 가서 강의를 해보면 다 알고 계세요. 그런데 그래도 우리 애의 부분들에 대한 것은 없을까라고 찾아보시는 형태가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나마 찾는 게 뭐냐면 우리 장애인 신탁이에요. 부모 사후에 장애인 자녀의 지속 가능한 보편적 삶을 보장해 줄 수 있는 장치. 저는 그것이 장애인 신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장애인 신탁 부분들에 대한 것 중에서 우리가 나중에 이제 나오겠지만 뭐 보험금 청구권 신탁도 장애인 신탁의 아주 대표적인 게 있는 형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근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걸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뭐냐 그러면 이 장애인들한테의 신탁이 구축하는 그 3대 보호막이라는 게 있어요. 뭐냐면 목적 기반 자동 집행이 되는 거죠. 뭐냐면 매달 전문 간병인 급여와 병원비가 신탁 계좌에서 오차없이 자동적으로 지급이 돼야지만 사실은 우리 애를 그거를 케어해 주는 거를 사실은 돈을 받아야 제대로 해줄 수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자산의 법적 동결이에요. 아까 우리 김 대표님께서 뭐냐면 애가 살 수 있는 오피스텔 하나를 해준다 했잖아요. 그래 맞아요. 민규 명의 오피스텔을 민규가 사망 시까지 누구도 팔 수 없도록 법적 보호를 장치를 갖다 신탁업에다 딱 걸어놓는 거예요. 그 다음에 투자 리스크 차등이에요. 남은 20억 원은 원금 손실의 위험이 없는 초주염 상태, 뭐 은행 예금 같은 거라든지 뭐 그런 거죠. 투자자들을 신탁원부에 명시하여 자산의 영속성을 확보하는 거가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을 누군가가 빼가지고 뭐 투자하거나 이러지 못하게끔 아예 그냥 딱 이렇게 해서 신탁원부에다가 부모님께서 이제 딱 해놓는 거죠. 김 대표님께서 하는 거죠. 아버지의 마지막 서 김 대표의 선언을 보게 되면 내가 죽는 순간에도 아들의 계좌에서는 매달 간병비가 오차없이 지출이 되어야 한다. 이것이 내가 줄 수 있는 마지막 사랑의 완성이다라고 해서 우리 김 대표님이랑 마지막에 얘기 나눌 때 이런 말씀하시는 건데 바로 그런 거예요. 그 돈을 지출해 주는 게 이런 게 뭐냐면 우리 애가 돈이 나가야 뭐 밥이라도 먹을 수 있고 우리 애가 돈이 나가야 케어라도 받을 수 있고 병원이라도 다닐 수 있지 않냐. 이제 이 부분들에 대한 것이 이제 김 대표님께서 마음속에 꼭 갖고 계셨던 사안이 되는 거죠. 맞습니다. 이 장애인 부분들에 대한 거가 사실은 저도 많은 강의를 하고 장애인 쪽에서의 뭐 학교부터 특수학교 많이 강의하지만 부모들의 심정은 다시 똑같습니다. 장애인 자녀의 평생 케어 로드맵 만드는 부분도 그럼 어떻게 합니까? 라고서 이제 물어보시는 게 있는데 그 잠깐 말씀 좀 드릴게요. 진단 및 케어에 대한 설계를 해요. 자녀의 장애 특성과 평생 필요 비용에 대한 정밀 비용을 산출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 장애 해가지고 하게 되게 되면 우리가 장애 이렇게 하지만 지체도 있고요. 지각도 있고 청각, 언어, 지적, 뇌병변, 뭐 자폐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이 사실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걸 가지고 우리가 어디에 따른 것도 또 차이가 있는 거죠. 그거를 가지고 신탁 원부에다 작성을 하는 쪽에 다 꼼꼼하게 해야 돼요. 그래서 지급 시기, 목적, 관리 주체를 섬세하게 법적에 다 이렇게 적어야 되는 거거든요. 수탁사를 가가지고서 이제 이거를 설정하지 않습니까? 그랬을 적에도 이 신탁사에 있는 수탁사들이 처음에 말하고 약간 달라지는 부분들에 대한 것들도 있어요. 뭐냐 그러면 수탁사마다 다 이 상가리도 달라요. 어디는 할 수 있고 어디는 없고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이 사실은 이게 너무 달라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을 가지고 획일적으로다가 여러분들이 일방적으로 혼자 가셔가지고 하게 되게 되면 그냥 그게 다 전부인 줄 알았는데 그렇지는 않아요. 회사마다 차이점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거 꼼꼼하게 체크를 해야 돼요. 그래서 전문 금융원과 계약을 통한 도산 저렴 부분들에 대한 거 이게 없어지거나 그런 거 없이 완벽하게 이제 우리 아이만을 위해서 딱 하는 신탁 업무를 체계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에 뭐냐면 부모 사후에도 그렇죠. 매뉴얼에 따라서 매뉴얼이라는 게 뭐 신탁 업무잖아요. 자동으로다가 집행 및 모니터링 될 수 있게끔 그렇게 가는 게 이제 중요한 형태가 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는 이런 부분들에 대한 거를 가지고서 진행하는 부분들에 대한 거를 보시면 되는 거예요. 이 부분들에 대한 거 가지고선 이제 또 보게 되면 뭐냐 그러면 이런 거죠. 여러분들께서 하시다 보게 되면 이게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장애인 쪽 부분들에 대한 얘기가 장애인에 대한 이건 난이도 장애인의 중증이라든지 경증 이런 부분들에 대한 거를 가지고선도 이 신탁을 설계할 적에 차등을 두는 수탁사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여러분들이 모르고 무턱대고 가시게 되게 되면 오히려 굉장히 하다가 하다가 이제 오시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다가 보면은 아예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거를 가지고 저같이 이제 트러스트 스페셜리스트로서 많이 이제 수탁사를 접해보고 이런 경험이 의하고 그 반면 회사마다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그 좋은 점을 다다닥 이렇게 하나로 모아가지고 우리 또 수탁사랑 쫙 연결을 시키게 되게 되면 그래도 장애인 신탁을 잘 만들어 놓을 수 있고 그렇게 설정할 수가 있어요.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 뭐 장애인이 있으시거나 뭐 집안에 있으실 때는 이 강의를 들으시게 되게 되면 아 그래 맞아 이게 참 필요로 해. 헬스계 여러분들 혹시 그러한 부분들을 수탁사 가가지고서 할 적에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 그럼 현재 여기에 나와 있는 문자 상담 전용으로다가 해서 남겨주시게 되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한 거는 제가 가이드라인을 잡는 데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장애인들도 같이 제가 많은 뭐 봉사활동부터 많이 강의도 했지만 우리 장애인들에 대한 권리, 그다음 우리 장애인들에 대한 자체적인 의사 결정 부분들에 대한 것은 존중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이제 세상에 이런 일이 8배째를 해서 다시 찾아뵙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